네, 어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 북한 매체들이 서부전선 화력 타격 훈련을 진행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사일 종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지만 공개된 사진으로 보면 지난 4일 원산 호도반도에서 발사된 것과 같은 기종으로 파악됐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북한의 행보 좀 자세히 짚어보죠. 자, 왕선택 기자. 네, 왕선택입니다. 네. 자, 어제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북한 매체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난 4일과 비교해서 좀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큰 틀에서는 같은데 약간씩 달라진 부분은 있습니다. 예. 지난 4일자에는 4일 훈련에서는 동부전선 화력 타격 훈련이라고 했고 이번에는 서부전선 화력 타격 훈련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전술 유도 무기 그 이제 미사일인데 이것을 지난 4일 훈련 때는 전술 유도 무기라고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명칭을 생략을 하고 예. 장거리 타격 수단을 동원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 좀 달라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방사포 240mm와 또 240mm 또 300mm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신형 자주포가 또 동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총참모부의 포병국장이 영접을 했고 전략군 사령관이 나오지 않은 것은 지난 5일 전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뭐 지난 4일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발사체 명칭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발사체로 부르느냐, 단거리 미사일로 부르느냐. 이 단거리 미사일로 부르는 거하고 그냥 미사일로 부르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그런 겁니까? 도발 여부 판단에서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단거리 미사일은 통상적인 군사훈련 차원으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도발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 이런 것을 강조하는 셈이 되고요. 그냥 미사일이라고 한다면 단거리와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중에 어느 것인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도발로 판단할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있다고 하겠습니다. 단거리 미사일로 부르는 것은 도발로 보지 않고 통상적인 훈련으로 규정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군 당국이 단거리 미사일로 규정하고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 그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는 할 텐데요. 일단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한다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탄도 미사일이라고 한다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보면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2006년 7월 최초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1695호인데 그 당시에 1695호는 중장거리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지목한 것입니다. 대포동2를 비롯한 중장거리 이하 미사일에 대해 대포동2를 비롯한 중장거리 이상의 미사일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 이하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은 관행이 10년 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관행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더라도 단거리 미사일은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새로운 위험 요소가 등장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네, 이제 양적으로 보면은 약간 의미가 떨어지고 질적으로 보면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기존에 북한은 남한을 겨냥하는 미사일이 800기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0기 이상 있는 상황 속에서 수량으로 본다면 큰 위협이 추가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종이기 때문에 새로운 위협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맞다면 기존의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이나 사드로 방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미사일 요격 체제나 새로운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확한 분석과 판단이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군 당국은 여전히 어제 발사된 미사일에 대해서 분석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떤 점을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군 당국이 발표한 정보 중에 이제 미사일 가운데 하나가 420km를 비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이 최고 고도가 50km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매우 이상한 궤적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420km 가는 일반적인 탄도 미사일은 최고 고도가 100km가 돼야 됩니다. 근데 100km가 돼야 되는데 이게 50km로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이것은 기존에 알고 있던 미사일과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가 이거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난 4일 발사된 미사일과 아주 외형이 유사한데 그때는 바퀴형이었습니다. 그 발사대 차량이. 근데 어제는 궤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다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알 필요가 있고요. 이제 외형이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스칸데르 가능성을 유의하면서 분석을 해야 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다른 특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군 당국이 신중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피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자, 미국 반응도 궁금한데요. 트럼프 대통령,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아무도 이에 행복하지 않다. 우리는 지켜볼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기본적으로 이제 불쾌감을 좀 표명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사체가 더 작은 미사일이다, 단거리 미사일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이 말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참을 수 있다. 그렇지만 중거리 이상은 도발로 볼 수 있고 참을 수 없다 이런 인식이 돼 있고 그렇지만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 잘 지켜보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말도 했기 때문에 단거리 발사라고 해도 5일 만에 또 발사하고 매체에 또 크게 보도하는 것 이것은 불쾌하다 이런 예. 인식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오늘 오전에 진행됐습니다. 자, 인도적 지원 문제가 주로 논의될 거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변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 인도적 지원 문제와 미사일 발사 대응 문제 어느 쪽에 오늘 좀 무게가 실렸을까요? 회의가 지금 막 끝났을 것 같은데 아직 끝났다는 걸 확인하고 들어오지는 제가 않았습니다만 결과 브리핑은 아직 없고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모두 논의를 해야 되는 사안인데 미사일 발사 문제가 긴급 현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오전 한미 워킹그룹에서는 미사일 발사 문제를 더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을 것으로 예상이 예. 됩니다. 북한 역시 스티븐 비건 대표의 서울 체류 일정을 정확하게 알고 지난 4일과 어제 미사일 발사를 진행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양국은 북한의 전략과 의도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의견 교환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